우리나라처럼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에 민감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또 규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트라우마를 또 애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한테 주는 영향은 절대적이죠. 세계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되냐면 옆에서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세상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없어도 그 느낌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 퍼머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옆에 있어야지만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님 옆에서 떠나질 못해요. 근데 부모님이 없어도 부모님은 원래 나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이게 건강한 거거든. 그래야지 이 아이는 자기만의 세상을 탐구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하고 계속 아이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어릴 때부터 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방향으로 얘를 끌고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못 견뎌요. 그거를 부모님이 못 견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은 두려운 곳이고 경쟁을 통해서 너는 그거를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주는 부모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탐구할 만한 곳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은 있지만은 네 자신이 그걸 할 수 있어. 나 없이도 너는 잘 살아갈 수 있고 너는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부모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부모하고 분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언제 분리가 될까요?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분리가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트라우마를 또 애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내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느낌, 그걸 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분리하는 걸 부모가 힘들어하냐고 보면은, 부모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한테 분리불안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들만 챙기고 딸은 막 뒷전이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유기당하고 분리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걸 볼 때 되게 획일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되게 불안한 세상을 애한테 심어주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불안한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아이의 도전 정신을 막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안전기지라는 것이, 부모가 이제 있으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그 존재, 그게 부모가 아닐 수도 있죠. 나이 들어서 안전기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경우 중에 하나는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좌절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또 아이한테 중요합니다. 좌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슬프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좋은 걸 먹고 싶은데 너 오늘 안 돼, 다음에 해, 그러고 참아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이한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외모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의 태도는 아주 애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나 다른 사람하고의 대인관계가 유지되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인식되느냐를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과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나친 에너지를 쓰고 또 돈을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일수록 더 실용적인 가치가 뭐냐, 옷을 입는다면 옷이 어떤 걸 입어야지 가장 좋은 거냐,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잘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그 내재적인 가치를 아이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그 명품이라든지 메이커를 집중하게 하는 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얘가 저렴한 옷을 입고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잘 입으면은 그걸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멋있다고,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만들려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를 하는 거는 아주 예민하고 지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성인기가 되면은 그런 기질들이 변화하거나 안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일단 부모는 아이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정확한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받아줄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인기에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걸 내재화하는 그런 게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되게 행복하고 잘 지내는 애들도 있고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하고 꼭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그 고립이 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그럴 때 상당히 불행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어떤 커뮤니티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게 되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어릴 때 자녀가 많았어요. 보통 삼형제, 사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그게 됐어요. 굳이 노력 안 해도 자동 사회화가 됐는데, 지금은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항상 뭐 야구하고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다 학원만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이런 시기가 제가 보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교에 혹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너는 지금부터 사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번 같이 공감해보고 서로 협력도 해보고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연습을 꼭 해봐야 된다. 취직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사회 안에서 재밌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 분리되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방향대로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 상태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려면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증이 없어야 돼요. 몸이 어디가 되게 아픈 데가 있고,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있다든지 어딜 다쳤다든지 그러면은 행복 지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잘 생기지 않게 미리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많을수록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보행이라든지 걷는 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지 행복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부축을 해야 되고 갈 때마다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행복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 몸의 근육이라든지 걷는 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잘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울이라든지 불안, 불면, 긴장, 기억력 저하,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 누구나 생겨요. 그럴 때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내가 지금 하는 직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이게 커집니다. 그러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옮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도 놀아보면서 세상을 이제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도 아이들과 이제 같이 놀아주는데,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그 목소리나 그런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애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게 결국은 부모님하고의 유대관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칭찬 중에 안 좋은 칭찬이 외모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쁘니, 이쁘지 않니.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에 민감해지는 문제야, 그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또 규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나 우리들이 아기를 잘 키우고 학생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을 주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영어 수학을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잘 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다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소중한 능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그 부분에 칭찬을 해주는 게 결국은 방향성을 잡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일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관심이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 애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들을 탐구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특히 대학생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뭔지 도전해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몰랐던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의 세계는 많이 외워서 성공하는 사회가 이제 지나가 암기 중심의 메모리로 먹고 사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남과 다르게 오히려 예민함이 도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성공 공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이 탐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자녀들이 결국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슬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목표로 애가 큰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좀 도전하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해보고 그걸 성취를 이루는 사회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참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 더 앰비셔스해질 수 있게 조금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